방송 오늘 2회차는 유명하신 축구 해설위원님이신 장지현 위원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장지현 위원님은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해설위원님이시고 주로 이제 EPL을 위시한 유럽 축구를 주로 중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팬들한테는 첼시 팬으로 유명하시죠. 또 첼지언이라는 예명으로 또 많이 언급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2회차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또 협찬 해주신 옷도 주시고. 네. 또 이제 입고 계신 옷이 P 워크룸이라는 브랜드인데 저희 의상 협찬을 해주신 곳이고 국내 축구 팬들은 아시는 이제 대구 FC가 최근에 좀 마케팅적으로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굿즈도 많이 나오고 약간 멋있는 사진들도 나오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곳이 유니폼 스폰서하는 업체인 포워드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H9 피치 스튜디오에서 축구에 영감을 받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위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냈고 그게 바로 저희 협찬받은 이 옷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P 워크룸이라는 P-워크. 네, 워크룸. P-워크룸. 네. 네, P-워크룸. P-워크룸이라고 저 스포츠웨어예요. 네, 아마 런칭하시고 이제 시작을 막 하시는 저 업체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약간 K7 구단 창단 프로젝트를 위한 방송인인 만큼 이번 시즌 1은 약간 프런트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워크룸이라는 브랜드랑 컨셉도 맞는 것 같아서 정중하게 의상 협찬 요청을 드렸고 이번에 이렇게 의상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 브랜드에서도 지금 촬영을 오셔가지고 멋지게 사진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뭐 이런 거 익숙하시니까 저희 지금 실시간 핫 이슈에 선정되었다고. 아, 그래요? 네, 위원님 나오시니까 아프리카 TV가 전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간 핫 이슈인데 채팅하시는 분은 베로나분 한 분이시네.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장지현 위원님을 두 번째 회차에 모시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방송인으로서 해설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만의 뭔가 축구인으로서의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전수받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사이트? 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위원님만의 생각. 생각?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비방송인이다 보니까 이걸 1시간 반 정도 끌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위원님이 워낙 말도 잘하셔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좀 묻어가려는 게 큽니다. 아니, 지금 혼자 말을 잘하고 계시는데 왜 진짜요? 그런 말씀하시지? 네. 제가 저보다 방송인이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선글라스도 끼시고. 선글라스는 저희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노트북도 컨닝해야 되고 위원님도 쳐다봐야 되고 하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니, 상당히 잘생기신 우리 박수용 PD님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송에선 선글라스를 끼면 약간의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 컨셉으로 나오시는 뭐 분들이야 가수들 중에 몇 분 있어서 그래서 문제 상관없는데. 네네. 제가 또 박씨라서 박상민. 네, 아무튼 이제 저번 한 번만 딱 벗어보세요. 아, 예. 네. 잘생기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귀엽게. 네. 왜 쓰고 계세요? 벗고 계시지? 오늘 제가 이번 시즌은 곤조를 좀 지키려고 합니다. 아, 참. 방송 망했네. 선글라스 때문에 망했어. 네, 지난주에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경영혁신실, 쉽게 말하면 인사총무팀에 계신 이제 김재윤님이 나오셔서 대한축구협회가 바라보고 있는 디비전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지현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그냥 한국 축구에 대해서, 생활 축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의 그냥 백그라운드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람들 다 축구 해설위원이라는 정체성만 알고 있지만 다른 정체성도 백그라운드? 네 배경 예. 네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 배경 뭐 많은 배경이 축구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해설위원이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하셨던 적이 있는지 저는 원래 저 축구인 출신도 아니고 저는 원래 영화를 하던 사람입니다. 네. 아 축구를 예, 좋아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그냥 축구는 취미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영화를 했던 영화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97년부터 2003년 가을까지 영화를 했었어요. 영화 주로 영화 배급을 주로 했고요. 우연한 기회에 축구 일을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면 축구 해설위원으로 축구계 일은 바로 하시게 된 거예요? 다른 건 없으시고? 아니요, 축구 해설위원으로 바로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처음에 풋볼 2.0을 사이트를 기획을 하고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판권을 사온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전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혹시 몇 년도인가요? 2003년. 2003년도에 예. 그럼 사실상 처음 거의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그냥 축구 팬으로서 뭐 해외 축구 팬이자 K리그는 집이 당시에 분당이라 수원 삼성 서포터를 그 초창기부터 했었고, 네. 그랬죠. 그렇게 축구 팬이었다가 이제 축구 관련 일을 하다가 당시에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해야 되는데 네. 캐스터, 그래서 송재희 캐스터, 뭐 해설위원은 이용수 위원, 강신우 위원 또를 섭외를 했고, 또 준이 형 섭외를 했고. 섭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키 역할을 하신 거네요. 준이 형은 그냥 전화해서 섭외했고요. 그리고 이용수 교수님은 세종대학교 찾아가서 섭외를 했고.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했는데 중계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경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경기를 해봤는데 네네.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MBC ESPN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같이 또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계권이라 해야 되나요? 그때 들여오셨을 땐 가격대가 얼마나 됐나요?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납니다. 판권 당시에는 저는 영화는 판권 담당을 하고 했었지만 당시에 챔피언스리그 판권은 회사의 다른, 우리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다른 분야에서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네. 네. 지금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차이가 있죠. 당시에는 이제 뉴미디어 판권뿐만 아니고 우에파닷컴에 이제 한국어 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당시. 네. 그거까지 이제 같이 가져와서 한국어 페이지 작업을 저희가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를 포함해서죠. 판권료가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상상도 못하게 적었죠. 네. 2003년이면 사실 지금처럼 고도화가 되기 좀 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에파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 챔피언스리그 체제로 출범된 이후에 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각 나라의, 특히 한국에서는 저한테만 우에파에서 DVL 그 사이트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네. 네. 거기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모든 경기의 클립과 모든 상황별 클립과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그 각도별, 뭐 뒤에 골대 뒤캠도 있고 스테디캠도 있고 뭐 기타 스탠다드 캠, 뭐 모든 카메라의 앵글에 나오는 캠별, 네. 선수별 검색을 하면 클립별로 다 쪼개져서 거의 몇백만 클립이 있어요. 92년
챔피언스리그 영상부. 네. 그게 DB화돼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면 검색을 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춰놨었어요. UEFA에서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프로축구 연맹에도 제가 그 K리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미디어 DB 작업을 좀 해놔야 된다. 네. 그래서 83년부터 산재돼 있는 여기저기 막 창고에 가 있고 뭐 어디는 저 지방 방송국에 있는 것도 있고 막 네. 없어진 것도 있고 그 자료들은 막 VHS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어쨌든 최대한 자료를 다 확보해서 우에파처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된다. 미디어 라이브러리죠. 네. 그 작업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할 때이고. 그때가 몇 년도쯤인가요? 제가 제안을 한 게 2005년, 6년. 네. 그러고 되게 나서 이제 얼리 아답터시네요. 일찌감치 해외 중계권도 들여오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그 방송국에서 어떤 그 보도와 관련된 영상을 쓸 때 네. 연맹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찾으면 네. 그럼 거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방송용 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바로 그냥 유료 결제로 방송국은 그거를 유료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가 우에파거든요. 당시에 우에파가 그래서 받으면 방송용으로 그 그림을 쓰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되는 거였죠. 네. 이제 그런 체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했는데 최근 와서 뭐 방송 이렇게 네. 시스템 만들었 올해 마곡에다가 예, 뭐 마고에다가 센터 만들 만들어서.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땐 많이 늦었죠. 그쵸. 연맹은 일찍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면 15년 전에 네. 제안을 하신 거니까. 적극적으로만 그걸 하려고 그랬으면 일찍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이제라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그렇게 어떤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고 혹시 이제 그런 연맹의 미디어 라이브러리 제안도 하실 정도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팀이 있으신가요? 로컬 국내 팀에서? 팀? 네. 어떤 그냥 뭐 K리그 좋아하는 팀이요? 네네. 좋아하는 팀이나 아니면 뭐 그냥 좋아하는 팀은 제가 이제 고향 팀이 생겨서 고향. 강원 FC가 강원 생겨서 FC. 강원 FC 팬이죠. 네, 그리고 수원 삼성도 여전히 애증의 관계죠. 요즘에 근데 너무 저 팀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네. 조금 안타깝죠. 수원이 잘하길 바라죠. 강원과 수원 둘 중에는 어느 곳을 더 선호하시죠? 비슷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비슷하신가요? 네. 강원은 그래도 뭐 최근에 병수볼이라는 이름으로 또 팬들한테 각인을 이미지 각인을 확실하게 시켰잖아요. 그게 팀이라는 게 뭔가 뭐 어느 팀 하면은 뭐가 딱 하나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컨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병수 감독이 또 물러나는 시기도 생길 수 있겠지만, 네네네. 네, 강원하면 병수볼, 뭐 전북하면 닭고 그런 게 사실은 팀의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팀의 색깔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바르셀로나 티키타카 막 여전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휘적인 네. 임팩트가 있죠. 그런 컨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축구 사업을 하시는 엘후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엘후에고 하면 뭡니까? 엘후에고 하면 엘후에고 하면 철권. 그러니까 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엘후에고 하면 예를 들어 축구 팬들에게 엘후에고 하면은 우리는 축구 산업을 위해서 뭐하고 방향성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가 탁 나올 수 있는 컨셉을 그렇죠.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 중요한 거예요. 엘후에고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약간 스튜디오 같은 공간인데 사실 축구적으로는 뭔가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모호한 거죠. 네, 근데 모호하면은 이게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네. 뭐지? 방향성이 뭐지? 정체성이 뭐지? 네. 이게 모호하면 쉽게 다가가기 힘들죠. 그런 거 사실 잡아보려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초기에
오랫동안 미디어 쪽 해오신 위원님 모셔서 좀 따끔하게 좀 훈수를 받는. 제가 뭐 훈수 줄 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정말 장기간 동안 이 관련 사업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해설위원도 해오셨으니까 약간 축구 팬들의 뭐 어떻게 양태라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도 달라져가는 거를 보셨을 거고, 미디어가 축구를 대하는 방식 이런 것도 변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의 그 역사를 한번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30년 거의 한 80년대 초반부터 그냥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팬으로서. 네, 팬으로서. 그리고 항상 이제 80년대는 TV 편성표가 나오면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들, 스포츠 중계, 뭐 복싱이 됐던 테니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 체크를 해놓고 그것만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네네. 스포츠의 마니아들은 그런 것만 체크해서 보고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연속극 뭐 이런 건 안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는부터 해서 그런 미디어와 팬들의 성향 뭐 이런 전개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오랜 기간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요즘 시대랑 일을 막 하시기 시작할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네. 그러니까 80년대 또 90년대까지는 다식한 스포츠 팬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 경기들은 다 보긴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월드컵은 다 봐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유럽에 있는 클럽팀 경기들도 뭐 가끔씩 해주고, 네. 뭐 밤에 이제 분데스리가 보신 분들은 또 축약본으로 녹화 중계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선수권 대회든 가끔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도 녹화 방송으로 해주고, 네네. 뭐 또 이벤트 경기 뭐 도요타컵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해주고, 네. 네, 남미 챔피언 대 유럽 챔피언 뭐 그런 것도 이제 겨울에 해주고, 뭐 간혹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빅 팀들이나 큰 어떤 리그에 대한 줄기는 알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죠. 네네. 대신 여러 종목을 다 알아요. 테니스, 뭐 복싱,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지식들은 기본 지식들이죠. 네. 기본 지식들은 매우 훌륭해요. 근데 세부 지식은 상당히 약하죠. 넓이가 있지만 깊이가. 네, 약간. 깊이가 좀 약한 거죠. 네. 한 팀에 대해서 완전한 매니아가 형성이 돼서 그 팀만 파는 친구들도 없었고, 네. 그냥 이래저래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또 저처럼 뭐 또 AFK 같이 보던 세대들, AFK. 뭐 그러면 이제 농구다. 그러면 카림 압둘자바가 뛰던 시절, 레이커스. 네, LA 레이커스, 스카이우. 또 페리시가 뛰던 셀틱스 맞대결을 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지만 그 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이 팀의 후보들이나 네. 뭐 이 팀의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부분, 뭐 이 팀의 어떤 막 그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네네. 보는 거예요. 뭐 야구다. 뭐 한창 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투수진이 뭐 강했어요. 네. 3인방이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탐 글래빈, 그리고 뭐 보스턴에는 로저 클라만스가 있고, 네. 뭐 필라델피아는 컷 실링이 있고, 이러한 큰 줄기에 있는 에이스들의 경기들은 보지만 그 팀의 1번부터 9번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복싱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하지만 뭐 NBA도 마찬가지예요. NBA도 SBS에서 90년대 2년 3년부터 한창도 위원 시작으로 해서 NBA도 국내에 소개시켜줬어요. 네네. 그래서 막 샤킬 오닐이 이제 올랜도 매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이제 당시에도 뭐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불스,
뭐 스카트 피펜, 뭐 여러 선수들, 포틀랜드의 뭐 드락슬러, 뭐 유타의 칼 말론, 뭐 피닉스 선즈의 찰스 바클리, 뭐 그러한 주축 선수들은 다 알지만 네. 그 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큰 줄기에서는 꿰고 있어요. 다. 테니스 하면은 뭐 존 맥켄로부터 해서 이반 랜들, 네. 뭐 보리스 베커, 큰 빅 선수들은 다 알지만 테니스 내에서 자세하게 뭐 진짜 랭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잘하는 50명? 걔들한테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니아들이라는 게 80년대와 90년대는 박학다식근해요. 전방위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도 항상 뭐 비유를 복싱에 많이 대고 하시잖아요. 복싱 저는 네. 좋아했으니까 복싱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복싱을 되게 깊게 좀 아는 편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한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그 스포츠 마니아들은 당시 세대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다 알아요. 네. 알지만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세대는 하나만 파요. 왜? 하나만 해도 들어오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 하나만 소화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죠. 해외 축구에서도 팀 하나만 파는 그런 팬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 팀 하나에 대해서는 뭐 그 프런트들의 뭐 가족력까지도 싹 꿰고 있는 그렇죠. 팬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세대들이 지금 많고 대신에 지금은 뭐 해외 축구만 보는 팬들이 다른 종목은 잘 모르잖아요. 네. 또 뭐 일부 뭐 몇 종목 조금 더 서브로 관심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바뀌었죠. 성향들이 팬들의 성향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러한 성향을 가진 젊은 팬들 혹은 약간 축구 산업에 들어오고 싶은 지망생들이랑 뭔가 좀 소통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카톡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디 뭐 강연을 나가셨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신다고? 저는 SNS를 아질 않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은 거의 해본 적은 없고 뭐 강연을 했던 네. 또는 뭐 이렇게 팬들과의 만남, 첼시 팬들과의 만남 뭐 그런 거 네. 가끔 있었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보고 또 간혹 이제 현장 중계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팬들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네, 약간 사진 소통의 갭이나 이런 개념은 거는 아니죠. 네. 그냥 만날 수 있는 정도지 팬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얘기한 건 약간 프로스포츠, 한국의 프로스포츠와 약간 그 미디어, 그리고 그걸 향유하는 팬층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이끄는 곳이 어찌됐든 간에 대한축구협회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좀 주요 아젠다로 밀고 있는 게 K5부터 K7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 아마추어 축구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피라미드 구조를 디비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축구잖아요. 이 생활 스포츠로서의 축구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을 일단 축구를 총괄하는 협회라는 조직에서 시스템화 시켰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둬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각 축구협회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 단위로 협회가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들도 이렇게 협회들도 따로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지금 마포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들이 된 상황에서는 네. 생활체육을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구조는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어쨌든 그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해서 네. 네. 혹시 생활 스포츠에 대한 것도 혹시 제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언제나 거기까지는 앞서가셔서. 네, 거기까지는 모르고 축구 산업에 있어서 일단 K리그 자체 가장 최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K리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일단 생활체육까지는 거의 뭐 신경을 뭐 쓰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네.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5, 6, 7이 이제 7이 그게 이제 일종의 각 지역 네, 그 맞습니다. 작은 지역 내에 있는 네. 생활체육 팀들을 합친 시스템화시켜서 거죠. 네. 리그처럼 운영을 시키는 네, 동네 지금 축구를 거죠. 체계화한 거죠. 네, 조기 그리고- 축구 뭐 네, 그거를 한 팀보다는 좀 단계 수준 있겠지만 높은 게 이제 3랑 4는 세미 프로. 네. 네, 그 다음에 1, 2가 프로. 근데 문제는 이 세 카테고리가 아직까지는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라는 게 그런 걸 이제 이른바 풀뿌리 축구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진짜 풀뿌리예요. 네, 음. 제가 볼 때 축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으로 치면은 이제 1902년쯤 왔다. 네, 1902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보통 일본도 뭐 무슨 100년 대계 뭐 이래 갖고 발표를 했지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도 좀 여러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제 이제 시작하고 하지만 유럽의 그러한 그 축구 문화를 보는 사람들은 좀 욕심은 있겠죠. 왜 우리는 빨리 안 되나 저렇게. 근데 그거는 빨리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될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 현대 축구에서의 특히 우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산업적으로 그 시간이 커가는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100년 동안 이뤘던 거를 우리는 한 30년 안에는 이룰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실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네. 사실 아까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그 개인적으로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품이 사실은 뭔가 우리가 명품을 찍어내겠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명품이 되는 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 축구에 있는 뭐 명품 구단들도 생활 축구로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클럽 가서 하고 이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미디어 산업이 발전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품 축구팀이 되는 그럼요. 그런 거다 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되는 단계에서 네. 필요성에 의해서 또 윗단계가 생기고 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윗단계가 생기고 거기에 또 갑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돈이 몰리고 네. 그런 구조의 순서는 있는 거예요, 다. 네.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맨 위에 게 마음에 든다고 바로 위에 거로 들어가서 해보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런 기반 준비 없이 그냥 83년에 만들어 팍 창단했단 말이죠. 네. 기업팀이. 네. 연고지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뭐 속된 말로 이제 똥을 계속 치운 거죠. 오랜 기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무언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느라고 시행착오를 하고. 네. 네. 그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팬층은 늘어났지만 상당히 힘든 구조하에서 우리 저 프로 축구 시장은 성장이 됐고. 네. 조금 더 원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이렇게 풀뿌리 축구부터 하나하나 협회가 하고 있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순서를 밟고 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렇게 지금- 30년 정도 기다리다 보면 그것들이 명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